오늘 리뷰는 바로 퍼펙트 그레이드 얼리쉬드 뉴 건담! 현존 건담 프라모델 기준 가장 비싸고 현존 건담 프라모델 기준 가장 기대를 받았던 바로 그 뉴 건담입니다. 발매는 2026년 1월 31일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무려 6만엔. 일본 기준으로는 세금 포함하면 66,000엔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엔가의 12배에 판매하니까 72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뉴건담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는 LED 유닛도 있는데 그건 별매죠. 그래서 하나 구매해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별매니까 나중에 따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본체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패키지 한번 보면 뉴건담이 포징을 하고 있는 이제 우주에서 뒤에 사이코 프레임이 번쩍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핀판넬은 별도로 날아다니면서도 음박으로 뭐 로고와 이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박스가 엄청 크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뒷면으로는 공식 이미지들과 뭐 해치 오픈, 뭐 애칭을 이용을 한 디테일업, 메탈 파츠를 이용한 디테일업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탈 파츠 같은 경우는 뭐 버니어라든가 헤드발칸 이런 쪽에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뭐 클리어 파츠나 전선 등을 이용을 한 디테일업들도 나와 있어요. 뭐 이번에도 3D 메탈릭 실 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핀판넬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내부 프레임도 그렇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LED 유닛은 별매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일본어로 완성 후에 LED 유닛을 조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립 전에 LED 유닛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는 한국은 이 LED 유닛이 나중에 발매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시 발매를 해가지고 같이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은 일주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일주일 사이에 본체는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LED는 별도로 리뷰를 할 거고요. 여기 완성 후 LED 유닛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분해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조립하는 도중에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뭐 불가능은 아니던데? 왜 안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해가 조금 빡셀 수는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그리고 뭐 박스 보는 김에 두께감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옆으로 가로가 60cm, 높이가 38cm, 그리고 두께가 37cm 정도. 상당한 두께와 사이즈를 자랑하는 박스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윗면도 이제 아무로 마크. 그리고 이 패키지 기준으로 풀 패키지 기준 약 7kg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박스 두께도 두께지만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윗면에 이 정도면 그 손잡이 하나 만들어줄 법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게 때문에 손잡이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손잡이는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쉽게 말해 선택지는 줬어야 했다. 손잡이가 없는 대신에 반대로 아예 이거 전용 쇼핑백을 22,000엔이죠. 2,000엔. 한국에는 판매가 안 됐어요. 2,000엔을 따로 받고 쇼핑백을 팔았으니까. 지금까지 건프라들도 손잡이 다 있었어요. 당장 덴드로비움도 손잡이 있었고 뭐 GP01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로고가 보이게 됩니다. 부품들이 이렇게 박스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좀 하나하나 보면 이 위에 거, 가장 위에 거 짠! 외장 및 무장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에 쓰이는 검정색이나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흰색이나 빨간색, 노란색 등등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박스에도 그걸 의미하는 듯한 이런 전체 스케치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가 이거 빰! 핀판넬 박스입니다. 여기에는 핀판넬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박스가 좀 얇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 박스만 별매로 팔면 핀판넬 옵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판넬을 별매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만 팔면. 뭐 아무튼 그렇고 그럼 남은 건 하나죠. 마지막 박스는 빰!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근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박스만 가지고 프레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외장에 있는 컬러 파츠 일부도 사용을 해야 해서 이 박스만 가지고 온전하게 프레임이 완성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
정말 순수하게 이 박스만 딱 가서 프레임 완성 막 이랬으면은 굉장히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이런 이미지, 이런 스케치 이미지들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디테일들이 정말 멋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진짜 프레임은 진짜 와 정말 멋있어요. 뭐 따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프레임은 정말 멋지거든요.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슨 설계도면 뭐 기획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원작에 나오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그런 형태의 사진들이나 아니면은 각종 무장 설명, 뭐 이제 디테일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뭐 3D 메탈릭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뭐 입체감이라든가 색깔을 더해줄 수 있고 금색은 코팅 파츠를 썼고 LED 유닛 별매라고 계속 빨간색으로 강조하고 있고 등등등. 그리고 이제 파츠 리스트인데 매뉴얼 보면은 일단 프레임부터 완성을 합니다. 다 해서 이렇게 프레임부터 완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외장을 씌워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오늘 리뷰도 이거랑 기본은 같은 순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리뷰 총 3편으로 나뉘어질 예정입니다. 프레임 편, 외장 및 무장 편, 그리고 마지막은 핀판넬 및 해치 오픈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 리뷰만 총 3편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편은 당연히 짠! 프레임 편이겠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한 피지 얼리쉬드 뉴건담의 프레임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거랑 매뉴얼이나 각종 실, 데칼류도 한번 놔봤어요. 지금 이 위에 올리지 않은 게 베이스랑 각종 외장들인데 그거는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파트 2, 3 하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좀 보다가 만 매뉴얼인데요.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구성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해놓으려고 막 이렇게 금색깔 쓰고 막 그랬거든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렇게 좀 이쁘게 페이지들을 구성해서 만들어 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꽤 괜찮긴 했어요. 근데 매뉴얼 페이지가 이게 페이지가 써 있는 거 기준으로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5페이지. 이후에도 페이지가 더 있으니까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리고 처음에 매뉴얼을 펼쳐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장짜리 A 런너에 A1번부터 A8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부위별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팅 런너인 C 런너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C1번부터 C8번까지 있습니다. C1번 런너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콘이 있죠. 머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얇은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떼어내면 얘는 머리용 파츠인 거예요. 그리고 C2번은 아이콘이 백팩 아이콘이네요. 또 이렇게 잘라내면 얘는 백팩용 런너인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뭘까요? 3번은 여기 가운데 보니까 몸통이네요. 몸통 아이콘이 있죠?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내면 몸통 런너고요. C4번은 여기 아이콘 보니까 골반이네요. 여기도 잘라내면 골반. 그리고 밑에도 여기 라이플이거든요. 이건 라이플 아이콘. 그리고 6번이 다리, 그리고 7번이 팔, 8번이 쉴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위별로 나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른 등급들에도 뭐 MG나 이런 데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런너 한 장에 한 부위를 다 쓰는 게 아닌 이상 다 나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립 편의성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핵심 파츠 중 하나가 서브 파츠라고 나오는데 메탈릭 3D 실, 쉽게 말해 플라스틱 스티커입니다. 일단 번호만 해도 1번부터 끝으로 가면은 109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09번까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디테일업을 위한 입체적인 플라스틱 스티커인 건데요. 머리, 몸통 여기도 좀 써 있어요. 골반, 팔, 뭐 레그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스티커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스티커들이다 보니까 여분으로 한 2배를 넣어놨더라고요. 거의 당장 1번만 하더라도 들어있는 건 8개인데 쓰이는 건 4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들도 4개 들었는데 2개 쓴다거나 그래도 다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것들, 약간 큰 것들은 하나씩만 들어있고 진짜 이런 점점점점 작은 것들은 거의 2배 정도를 넣어놨어요. 그나마 핀 판넬에 쓰이는 게 2배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 더 넣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도 절대적인 양으로 쳤을 때 많이 쓰이긴 합니다. 엄청 쓰여요. 그래서 프레임 볼 때도 이렇게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들은 다 이걸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칭실 2종, 애칭실 A, 애칭실 B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조립하면서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뭐 중간에 무장에 쓰이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프레임 조립하면서 뭐 발목이라던가 흉부라던가 허벅지라던가 뭐 팔꿈치 내부 막 이런 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필름들도 있고 막 개별 포장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뭐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조심 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습식 데칼, 아직 작업하진 않았습니다. 프레임 상태에서도 허벅지나 발목 실린더 같은 데는 부착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 중 하나였어요. 굳이 왜 습식만 넣었을까? 당장 이전에 발매했던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 그쪽엔 오히려 테트론 실만 한 세트 있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뉴 건담에는 습식 데칼만? 물론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별로라는 건 아닌데 6만엔짜리, 72만원짜리였으면 선택지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았나. 테트론 실도 하나 넣어주고 습식도 하나 넣어주고 선택해서 붙이세요.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습식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실이 이거죠. 커버 실이라고 합니다. 커버 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뉴건담의 첫 등장, 이제 눈을 가리고 센서 부분들 가리고 있었던 거, 그걸 표현하기 위한 실입니다. 근데 종이 실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비닐류가 아니더라고요. 천 재질의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소재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 몇 번 못 쓸 스티커여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메탈 스트럭처 피규어 때처럼 플라스틱 파츠로 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굳이 왜 스티커일까? 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은 살펴봤으니 이제 본체의 프레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딱 나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뉴건담 본체뿐만 아니라 무장들, 핀판넬에도 프레임 디테일이나 기본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리뷰하던 구성대로 이렇게 먼저 구성의 프레임들 먼저 살펴보고 본체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볼 건 빔라이플입니다. 제가 무장을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변태적일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을 해놨구나, 그런 느낌.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러니까 본체는 몰라도 이런 무장 같은 것들은 정말 조립 이후에는 뭐 외장을 열어볼 일조차 거의 없는 애들인데 거기에 진짜 집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디테일들을 넣어놨다. 이게 제 첫 소감입니다. 일단 딱 봐도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뉴건담의 빔라이플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의 포인트 컬러, 센서의 렌즈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은 총구는 그냥 흰색 파츠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안쪽에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기믹도 존재합니다. 내부에는 은색 메탈릭 사출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을 또 살려주고 있고, 라이플의 내부 프레임도 디테일이, 패널 라인이 기계적인 형태가 와 진짜 집착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다 파놨어요. 전부. 그래가지고 조립하면서 좀 놀란 부분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당장 이렇게만 봐도 디테일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외장이 씌워지면서 이제 뭐 수납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재밌는 거는 이 윗부분에 있는 프레임은 가동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를 밀면 앞쪽 프레임이 연동되면서 같이 올라와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참 재밌구나. 뒤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능한, 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돌릴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손잡이 같은 경우도 안쪽에 프레임이 회전을 해서 손바닥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나는 형태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씌워지는 외장들, 이건 본체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데 이게 무장까지 이래놨더라고요. 외장이에요. 외장의 내부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작은 부분이고 무장이라서 더욱 이런 외장의 안쪽까지 볼 일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을 진짜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넣어놨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파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보면 디테일이 엄청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겉에까지는 먹선을 어떻게 넣었는데 내부까지 넣기에는 와, 감탄이 나올 정도의 디테일이긴 했습니다. 다음은 쉴드입니다. 쉴드 같은 경우는 이쪽은 면적이 넓어가지고 자제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립하는
네 어마어마한 진짜 디테일들, 진짜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디테일들을 보다가 쉴드에서는 빈 공간이 너무 많네?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도 겉에 드러나는 부분들은 디테일들이 꽤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슬라이드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슬라이드하면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데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려질 부분들은 여기는 안에 뭐 디테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내가 알던 그거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디테일들은 꽤나 멋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플라스틱 스티커를 이용한 디테일업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외장이 덧대져 있는 부분들, 코팅되어 있는 프레임 파츠 일부라든가, 그리고 빔건 같은 경우도 여기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파츠 사용을 했고, 끝부분은 심플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에다가 미사일들도 빨간색으로 다 분할되어 있고 탈착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쉴드도 외장 내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넓은, 좀 너무 큰 파츠는 내부에 디테일을 안 넣어놨고요. 오히려 쉴드에 쓰이는 다른 작은 파츠들 있죠? 오히려 얘들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넓은 면적은 괜한 코스트 낭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자, 다음은 뉴 하이퍼 바주카. 이쪽 역시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아니 그동안 바주카에 프레임 있을 수 있나? 그냥 원통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넣어놨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 실루엣은 일반적인 뉴 하이퍼 바주카 그것과 비슷하죠. 근데 앞이 슬라이드하면서 프레임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외장이 조금이라도 씌워지는 부분들에는 프레임을 다 넣어놓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플라스틱 스티커 이용해가지고 디테일업 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일단 포구 자체도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클리어 파츠 내부에 메탈릭 파츠를 써서 디테일업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요 플라스틱 스티커는 앞뒷면 안 가리고 다 있습니다. 보이죠?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포신의 중간 부분은 슬라이드하면서 내부에 프레임이 노출되는데 여기도 꽤나 그럴싸한 디테일들이 눈에 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도 3D 메탈릭 스티커,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손잡이의 가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도 앞뒷면 다 쓰이는 그런 형태예요. 재밌는 거는 지금 손잡이 바로 위에 있는 거는 가동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동축 부분을 게이트 자국을 이걸로 가려놨어요. 이걸 뜯으면 게이트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 윗부분, 원래는 하얀색 외장이 씌워져야 되는 부분이죠. 요 센서 안쪽 디테일도 그렇고 요 프레임 자체 디테일도 그렇고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빨간 색깔 부분들, 뒤쪽에 흰색 부분들, 가려질 부분들이거든요. 빨간색만 살짝 노출되는 게 다일 건데 여기도 디테일들을 심심찮게 넣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뒤쪽 바주카 탄창 부분인데 요 뒷부분에도 프레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참고로 요 바주카 탄 슬라이드식으로 해가지고 뺐다 꼈다가 되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탄창 자체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조인트인데도 이런 데다가도 디테일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냥 엄청 신경 써놓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탄창에 씌워지는 외장부 있죠. 요거 겉에서 보면은 아무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느낌인데 할 수 있는데 내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살려놨어? 그래도 좋긴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립하면 안 보일 부분들입니다. 전혀 안 보일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핀 판넬입니다. 핀 판넬도 역시나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뭐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프레임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니까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조금 나중에 핀 판넬 편 할 때 그때 제대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슬라이드 기믹이 있는데 이걸 전개해 놓은 상태고요. 이걸 전개했을 때의 길이는 위아래 둘 다 전개할 수 있거든요. 다 전개했을 때의 길이가 이거 하나만 45cm 가량. 네,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긴 형태입니다. 이걸 축소하면은 그래도 한 2cm 짧아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길죠? 아무튼 끝부분은 요 플라스틱 스티커 이용을 해서 빨간색에 빛 반사하는 부분이라던가 간단한 패널 라인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고, 요 슬라이드에서 노출된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레임 자체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겉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지금 디테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디테일 면에서 좀 진짜 집착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프레임 디테일 자체는 어찌 보면은 조립하면 안 보이는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기 일쑤였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반다이 MG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최근에. 근데 그래도 PG라고 무장 내부 디테일까지도 이렇게 엄청 신경을 써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요 안쪽도 보면은 이 슬라이드 하는 부분은 슬라이드 유무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 스티커가 노출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기도 하고, 은색의 이런 디테일 부분도 플라스틱 스티커가 쓰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가만 보면 이 위에 있던 프레임 구멍이 뚫린 데가 있고 안 뚫린 데가 있잖아요. 안 뚫린 데가 아래쪽이고요, 뚫린 데가 위입니다. 여기가 본체랑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면도 보면은 이 위쪽에는 이 안쪽도 프레임이 있는데 이 아래쪽은 프레임이 없어요. 지금 이게 답니다. 이 검은 색깔 외장 부분이 다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거쳐서 여기도 플라스틱 스티커 쓰인 부분들이 막 보이죠. 여기를 거쳐서 위로 가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는 열리지 않지만 슬라이드에서 펼쳤을 때는 조인트가 풀리면서 열립니다. 안쪽 디테일도 상당한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쪽에 접혀져 있는 이 조인트들이 이제 핀판넬끼리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열린 이 해치 내부에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덮어준 다음에 중간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이 바닥면에 중간 프레임을 전개해주면 여기도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까지 전부 다 전개를 한 상태가 핀판넬의 완전한 전개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은 나중에 봅시다 라고 했지만 핀판넬 연결을 지금 이야기해두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꽤나 이 윗부분 기믹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위쪽 해치 다시 열어주고요. 부품 중에 세퍼레이터 형태의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이 끝부분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조인트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보조 스틱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을 끄집어내 줍니다. 뭐 손톱으로 해도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는 손이 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들 전개를 한 다음에 이제 끼워질 반대쪽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해치 오픈, 동일하게 조인트를 꺼내고, 이 상태에서 이 클립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구멍이 막혀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립을 끼울 부분, 이 프레임을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기둥들도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서부터 잘 끼워주면은 C형 파츠 형태처럼 생겼지만 사실상 이 위아래로 두껍게 돋아나 있는 이 돌기들이 막아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걸 막아서 열리지 않게 해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그러면 한 칸 올릴 땐 어떻게 하냐? 다 이제 수평인 건 아니잖아요. 핀판넬 연결이. 그때는 맨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를 접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한 칸 내려서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을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은 3개가 연결되던 거랑 2개가 연결되는 거랑은 조금 강도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있다면은 이 조인트 부분 있죠. 얘 넘버링이 있거든요. 가만 보면은 프레임에 6, 7, 뭐 안 돼, 밑에 있는 건 8이거든요. 이렇게 8 해가지고 얘는 지금 숫자가 없으면 0이고 1, 2 숫자들이 있는데, 정작 조립하는 과정에선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를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고, 뿐만 아니라 핀판넬에 쓰이는 몇몇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당장 이 노란 색깔 파츠만 이렇게 벗겨봐도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숫자가 아니라 돌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5번인 거예요. 5개잖아요, 돌기가. 이게 또 없는 거부터 0번부터 돌기가 1개, 2개, 3개, 4개짜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버링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진짜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그럼 니건담의 본체 프레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정말 이쁘다
왜 매뉴얼에서 일단 프레임 먼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외장을 조립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발매 전 홍보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모빌 슈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한다, 막 그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유독 디테일에 집착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진짜 프레임은 진짜 이뻐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외장을 씌우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멋진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만큼 가려지는 게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진짜 뉴건담이 설정상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사이즈, 일단 프레임 상태에서도 키는 궁금하죠? 바로 재보도록 하죠. 짠! 정수리까지 약 36cm가 좀 넘네요. 37cm 가까이 되는데요. 와우, 크긴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부피에서 오는 질량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뭔가 비교군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언제나 저를 도와주던 HG 퍼스트 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짠! 무릎도 안 오네? 살짝 카메라를 낮춰봤는데 진짜 무릎 관절도 못 가요. 진짜 크긴 크구나. 그래도 역시 60분의 1은 60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부터 프레임에 기압이 빡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얼굴 조립했을 때 아까운데 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조립이 다 돼가지고. 이게 프레임 위에 프레임을 겹쳐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디테일이 가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압을 빡 넣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당장 이 머리 프레임만 보더라도 프레임이 이게 몇 겹이니? 하나, 둘, 세 개, 최소 3겹이거든요. 가운데 흰색 프레임이 있고요. 그 겉에 회색 프레임이 있고요. 그 겉에 은색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머리 지금 흰색 프레임 부분에 패널 라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먹선 되게 열심히 넣었는데 다 가려진 거죠. 그 정도로 디테일에 좀 기압을 되게 많이 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프레임의 디테일도 무시 못하겠죠. 일단은 플라스틱 스티커가 좀 쓰입니다. 가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인데 요 머리 위쪽에 빨간 색깔 2개, 그리고 볼에 있는 조그마한 빨간색 하나 있죠. 요렇게 또 3개를 사용을 하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덕트 부분에는 금색깔의 이제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주변에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의 은색깔 프레임, 뒤통수로 약간 이제 강화 프레임 같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덧대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금색 부분 역시 코팅 파츠 사용하면서 이제 프레임이 있는 안테나, 이것도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헤드 발칸 부분 있죠. 이 발칸의 총구는 금속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그런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굴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선택 조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눈은 코팅 파츠를 썼어요. 메탈릭 그린으로 코팅되어 있는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얼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안쪽에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파츠를 사용한 겉에 클리어 그린을 끼운 눈이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쪽은 눈 내부에도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 순수하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눈입니다. 이쪽은 당연하지만 LED 유닛을 사용할 때는 이 파츠를 써야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코팅 파츠 쓸 건가 아니면은 요 클리어 파츠를 더 씌운 걸 쓸 건가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저는 근데 아직 LED를 넣지 않았으니까 코팅 파츠로 조립을 했어요. 일단은 코팅 파츠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보이는 이 목 부분, 이 목 자체적으로도 지금 플라스틱 스티커를 앞쪽 양옆으로 사용하면서 프레임이 있고, 그 겉에 흰 색깔 프레임이 또 와서 덧대지는 형태,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목 관절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주변으로도 보면 금색의 프레임 파츠, 주변으로 빨간색의 파이프 파츠 등등등 굉장히 플라스틱 스티커까지 써가면서 디테일을 살려놓은, 되게 열심히 공들여놓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여기저기 코팅에다가 플라스틱 스티커에다가 애칭 스티커에다가 이제 각종 스타일의 각종 질감이 다 쓰였거든요. 그래서 흉부 위쪽부터 시작해서 금색의 코팅 파츠, 그러면서도 디테일 빼곡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에다가
좌우 다 그런 형태이고, 그러면서도 흰색 프레임을 하나 더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대로 위쪽에도 빨간 색깔의 스티커가 쓰이지만 이 흰색을 따라 내려가 보면은 이 겨드랑이 쪽에도 빨간색의 플라스틱 스티커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대로 밑에도 코팅 파츠 쓰이는 부분도 존재하죠. 그리고 흉부 덕트, 야, 덕트 이것도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애칭 스티커에다가 그 위에는 코팅 파츠까지 씌워서 굉장히 메탈릭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덕트의 플랩을 여기다 끼우면서 씌워주면은 좀 더 리얼한 느낌이 들게끔 구성되도록 한 거죠. 그리고 흉부 자체에도 은색 프레임이 겉에 덧대져 있다. 뭔가 내부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한 좀 강화 프레임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고요. 스티커 같은 경우도 메탈릭 스티커,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티커 위아래로 두 개가 쓰이는 형태인데다가 당연하지만 여기는 콕피트 해치잖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려주게 되면은 안쪽에 내부 콕피트가 보입니다. 콕피트 안쪽을 보려면은 아예 안쪽을 열어주게 되니까 한번 열어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관절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쫙 들어 올려주고 복부에 콕피트 블록이 노출됩니다. 뭐 안 그래도 이걸 닫아 놓더라도요, 옆에서 다 보이기는 해요. 옆구리 쪽이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죠. 뭐 아무튼 오픈해서 앞에 이 은색으로 된 서브 프레임, 그러면서도 역시나 이 플라스틱 스티커 쓰는 부분들이고요. 얘도 이중 관절로 해서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주면은 해치가 오픈됩니다. 이 다음 이제 내부 해치까지 다 열어주게 되면 짠! 안쪽에 아므로레이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상태니까 더욱 잘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허리 부분은 이제 외장을 다 씌워도 콕피트가 전부 다 감싸지는 게 아니라서 아마 외장 씌우고도 지금 이 기믹은 그대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치 닫아주고, 여기는 나중에 LED를 썼을 때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더 그 실제 모빌 슈트 같은 그런 리얼함을 주기 위해서 실제 전선을 파츠로 써서 여기다가 질감 표현, 디테일 표현을 해놨거든요. 애칭 스티커도 쓰였어요, 관절부에. 그래서 은색깔의 프레임 하면서 되게 질감 표현에다가 엄청 공을 들인 그런 모습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도 양쪽 다 같은 색깔로 배치된 게 아니라 왼쪽 옆구리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순서, 반대쪽은 반대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순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대로 백팩으로 가보면 여기도 지금 아무래도 백팩이라서 그런가 겉에 있는 은색 프레임으로 완전히 주변에 감싸놓은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위에 외장이 올라가면 됩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굉장히 멋지고요. 옆에서 봤을 때 빨간색의 점점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게 다 플라스틱 스티커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내부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보이니까 이게 또 되게 멋지다, 리얼한 느낌이 들긴 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안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잠깐 옆구리에서 봤던 전선 부분도 여기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해서 빨파 하면서 또 여기도 좀 더 질감 표현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놓은 형태고요. 그리고 버니어도 합금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발칸도 그랬지만은 버니어 부분을 합금 파츠 쓰면서 내부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써서, 그러면서도 가운데에는 또 플라스틱 스티커를 써서 질감 표현이 되어 있다. 클리어 파츠 자체의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고요. 색깔도 이뻐서 특유의 버니어 느낌이 더욱 물씬 나게끔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만 보면은 버니어도 이거 안쪽에 프레임에도 금색 쓰였어요. 이게 살짝 비쳐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던데 확실히 이 부분도 느낌 리얼하게 아주 잘 살려놓은 부분이죠. 그리고 백팩을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 있는데 이러면은 등을 볼 수 있죠. 등 자체도 프레임의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요 허리 부분에 이런 전선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되어 있고, 뭐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어깨. 어깨에도 기압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프레임이 하나 보이죠? 거기에 역시나 덧대져 있는 은색의 추가 프레임들, 이쪽은 흰색으로도 추가 프레임이 감싸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더라도 이 흰색 프레임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뭐랄까, 이쪽 역시 안쪽에 가만 보면은 금색 파츠가 있죠. 해치 오픈 하면 내부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깨 이 디테일도 이게 빨간 색깔 또 플라스틱 스티커 여기저기 구데구데 막 써요. 그러면서도 바깥쪽에도 이 테두리의 코팅 파츠를 쓰고 내부는 또 분할입니다. 덕분에 이런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깨 프레임에도 디테일이 살벌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만 보면 요 어깨를 들쳐서 나오는 이 관절부에도 코팅 파츠도 쓰고 프레임도 지금 두껍게 들어가고 뭐 등등등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깨 내부에도 역시나 기계적인 디테일들을 엿볼 수 있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팔 비율로 생각해 봤을 때는 팔꿈치 위로, 그러니까 팔 상박 쪽은 좀 두께가 얇아 보이는데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전선 디테일부터 추가 프레임, 그러니까 은색 프레임 디테일, 내부에는 또 파란 색깔 전선을 사용을 한 부분, 가만 보면 반대쪽을 보면은 빨간색이 바깥, 파란색이 내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 쪽에 코팅 파츠 쓰인 것도 멋지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플라스틱 스티커 디테일 부분 있지만 얘를 움직였을 때 내부에서 드러나는 실린더가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팔을 뻗으면 안 보이는데 위를 굽혔을 때 확실하게 노출되는 그런 실린더예요. 그리고 뉴건담 특성상 팔 하박은 좌우 비대칭이죠. 왼팔은 빔사벨 수납부, 오른팔은 그냥 두꺼운 장갑 정도인데 프라모델에서는 보통 이거를 팔 바깥쪽 파츠만 따로 끼우는 걸로 내부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끼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서 슬라이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팔 하박 자체도 금색의 코팅 파츠에다가 프레임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좀 진한 다크 그레이, 그 외에는 일반 그레이에다가 바깥쪽에는 또 조금 갈색빛 도는 프레임까지 써가지고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테두리는 지금 은색의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게 포인트. 그리고 내부에도 플라스틱 스티커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 쪽으로는 좀 단순해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확실히 바깥쪽이 좀 바깥쪽 아머까지 해가지고 디테일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손목 같은 경우도 가동시켜보면 안쪽에 전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반대쪽은 또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이 빨강이고요. 뒤가 파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선 그렇게 되어 있고 가동하고 보니까 여기도 지금 플라스틱 스티커가 좀 쓰인 부분들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디테일 놓치지 않고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팔 아머 자체도 보면은 여기도 은색깔의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이쪽도 디테일이 만만치 않죠. 일단 왼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스티커가 더 쓰이는데 바깥쪽에 빨간 색깔 그리고 가만 보면 요 안쪽 저 안쪽 여기에 은색이 쓰였어요. 슬라이드해서 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쓰인 부분도 있다는 거. 다음은 골반. 골반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 앞쪽 스커트의 디테일은 조금 심심해 보이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다 있었던 모든 부위에 있었던 은색이 여기는 유일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프레임 단계고요. 나중에 요 사이에 이 끝자락에 은색이 붙긴 붙습니다. 근데 벗긴 상태에서는 의외로 되게 그냥 어둡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에 이 은색깔의 플라스틱 스티커, 빨간색의 플라스틱 스티커에다가 금색의 코팅 파츠까지 해가지고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디테일까지 되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이 다른 프레임이죠. 얘는 슬라이드가 돼서 이렇게 연장 기믹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연장이 되는지는 대충 우린 알고 있다. 그리고 스커트 내부 역시 디테일은 꽤나 빽빽하게 들어간 데다가 플라스틱 스티커 여기도 쓰입니다. 이런 내부까지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코팅 파츠가 되게 많이 쓰인 부분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덕트가 옆, 아래 다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쓰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금색이 엄청 화려하게 쓰였습니다. 앞쪽보다 훨씬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시 외장 씌우면 또 안 보일 부분이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색의 코팅 파츠도 각각의 디테일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여기는 플라스틱 스티커가 없어요. 없지만 코팅 파츠가 조금씩 노출되는 걸로 그걸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내부도 플라스틱 스티커 다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프레임 디테일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런 스커트보다도요, 더 힘을 많이 준 게 이 골반 중심부, 이 골반 윗부분이니까 허리랑 맞닿는 부분, 여기까지가 엄청 또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좀 보기 편하게 팔 벌리고요.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랑 앞쪽 스커트는 이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벌릴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써가지고 잠깐 볼게요. 일단은 지금 벌린 이 내부, 이거 보일 것 같긴 한데 안쪽에도 여기도 디테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허리를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도 디테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요. 패널 라인 엄청 넣어놨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움직여 보면은 요 안쪽, 이거는 콕핏 해실 열어야겠다. 열면 여기도 지금 플라스틱 스티커에다가 흰 색깔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골반 중심부는 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가 진짠데, 이렇게 뭐 안쪽에 뭐 보이지도 않는데 빨간 색깔 파츠가, 그렇습니다. 이쪽 역시 내부 디테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부분 중 하나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골반 중심부, 스커트 들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다리를 빼고 보면 좋은데, 짜란! 내부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코팅 파츠가 쓰인 것도 있지만은 플라스틱 스티커로 이런 디테일이 추가된 부분들, 패널 라인들 무시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뒤쪽 역시 빨간색의 플라스틱 스티커 쓰면서도 디테일 다 챙기고, 여기도 가동축에다가도 지금 스티커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앞쪽 보면 방열핀처럼 되어 있는 형태의 디테일부터 아래쪽도 해치 오픈해 보면 내부 이런 방열핀 디테일까지 굉장히 또 공들인, 기압을 가득 넣은 그런 디테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리 쪽도 봐야겠죠. 일단 고관절 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에도 가운데 금색깔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초록색의 스티커까지 사용을 하고요. 흰 색깔로 덧대져 있는 프레임에다가 이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고관절 프레임 자체가 엄청 두껍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부분은 이제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은색깔의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형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좀 불안한데, 프레임 상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내부 쪽으로 좀 붕 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조립 이후부터 계속 드는데 좀 불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거 말고는 뭐 디테일은 정말 멋지긴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면부 실린더, 코팅되어 있는 부분은 실린더입니다. 그 겉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스티커들과 함께 요 실린더의 가동부거든요. 이게 또 디테일화 돼가지고 밖에서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애칭 스티커가 또 쓰이는 부분입니다. 애칭 스티커 써서 안쪽에 지금 전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요렇게 겉에서 살짝 보이는 이런 것도 되게 리얼함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빨간색이 바깥이면 역시 안쪽은 파란색이죠. 해가지고 양쪽 허벅지 내부는 파란색, 바깥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은색, 검은색 가릴 거 없이 뭐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프레임의 디테일들, 이런 거는 뭐 제가 두말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허벅지 뒤쪽 역시 흰색 프레임으로 덧대지면서 패널 라인들 먹선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내려가 보면은 무릎 뒤쪽 이 오금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색감이라든가 디테일도 꽤나 잘 만들어 넣긴 했는데, 실제 그 과거 PG 건담 마크2에는 이 부분에 쓰이는 메쉬 파츠가 진짜 금속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질감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건담에서는 일반 파츠로 구현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부 동그란 부분도 금색의 코팅 파츠 쓰면서도 흰색 파츠 덧댔죠. 가만 보면은 요 흰색 안쪽으로는 또 디테일이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 무릎 안쪽으로 지금 금색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뭔가 지금 무릎 안쪽으로 빨간색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뭔가 파이프라인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파츠 옆에서 봤을 때 또 플라스틱 스티커 조금씩 쓰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은색, 진짜 잘 안 보일 것 같은 부분들이지만은 빛에 비춰보면 저기가 빛나네? 하면서 보면은 플라스틱 스티커예요. 굉장히 적재적소에 포인트 있게 잘 썼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무릎 앞쪽은 또 은색깔 파츠가 조금 노출되는 형태의 프레임 형태,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금색의 덕트, 내부는 또 분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종아리 라인이 되게 좋았습니다. 금색 파츠, 흰색 파츠, 프레임도 여러가지 투톤
플라스틱 스티커를 또 코팅 파츠 위에 부착해 놓은 이런 포인트, 그리고 종아리로 가보니까 은색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부 프레임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지금 플라스틱 스티커 쓰인 부분들, 은색 포인트들이 살짝 보이죠? 그런 부분도 좋고요. 프레임 자체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서 진짜 기압을 진짜 엄청 엄청 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거기다가 원래 이 종아리는 해치 오픈 기믹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거든요. 열면은 어라! 구멍이 하나 보이네?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종아리 뒤쪽으로 종아리 스러스터가 있죠. 금색의 프레임으로 겉에가 감싸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도 디테일이 한 디테일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버니어 파츠는 금속, 내부는 클리어 파츠, 그 안쪽으로 스티커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축이 하나 있어서 조금씩 가동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은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도 지금 살짝 스티커 보이기도 하고 되게 잘 안 보일 만한 부분인데도 신경 써서 디테일을 넣어놓은 형태죠. 그리고 그 밑으로도 약간 방열핀 같은 형태의 그런 프레임 디테일, 코팅 파츠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가보면 여기도 지금 빨간색 하면서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빨간색 스티커들이 조금 붙으면서 좀 더 질감 표현,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정강이 프레임도 회색깔 프레임 위에 은색 프레임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껍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내부로는 이렇게 실린더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실린더 자체도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발목 주변에 앵클가드 들춰보면은 발목 관절이 보이는데 여기 역시 애칭 스티커가 쓰인 부분입니다. 동그랗게 애칭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마치 터빈처럼 플랩 같은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애칭 스티커로 덮어버린 형태예요. 그래서 뭐 취향 따라서는 애칭 스티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흰색 프레임, 회색 프레임 막 이렇게 겹겹이 층져 있는 이런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발 자체도 겉에서 봤을 때 은색의 프레임, 안쪽에 흰색 프레임, 그 안쪽으로 회색 프레임, 그냥 프레임들이 기압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쓱 보면서 느끼는 거는 뒤꿈치도 여기도 진짜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도 전선 디테일이 있어요. 내부 파란색, 바깥쪽 빨간색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지금 세 겹의 프레임, 안쪽에 은색, 겉에 검은색, 발바닥에 회색 해가지고 세 겹의 프레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프레임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디테일에 목숨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 자체는 그게 있습니다. 후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서 발바닥을 전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발바닥에도 거대한 버니어가 있죠. 이거 역시 금속 파츠입니다. 금속 파츠고 클리어 파츠를 넣고 그 안쪽에다가 스티커까지 해가지고 발바닥도 굉장히 멋지게 돼 있고, 발은 옆에서 봤을 때 은색 스티커들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 상태에서의 가동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외장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더 편하긴 하죠. 그리고 보통 외장이 씌워지면 가동이 떨어지죠. 그래서 프레임 상태에서 먼저 한번 보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뭐 특별히 이 상태에서는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턱에 빨간 색깔 파츠 끼워질 테니까 좀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목 아래쪽으로 해서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크게 숙이고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뒤통수의 프레임이 가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고개를 좀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목 프레임 자체가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들리거든요. 이런 가동도 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RG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안쪽 프레임이 이렇게 바깥으로 뽑혀 나오면서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뽑혀 나오는, 내부의 프레임은 살짝 프레임이 덧대지는 형태 해서 뽑아보면 여기도 지금 디테일이랑 스티커랑 여기 이것저것 또 쓰였거든요. 관절마저 기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빼고 좀 넣으면서 해보면 뒤로도 넘길 수 있어요. 약간 각도 조정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어깨 위쪽 외장이 들리면서 어깨를 들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당연하지만 뭐 이 어깨 외장만 별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들어 올려서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크게 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기본 단일 관절로 90도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근데 팔 하박 회전을 하면서
돌려주면 이렇게 아래쪽 관절을 쓰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고요. 굽혔을 때 이렇게 애칭 스티커가 사용된 부분이 노출됩니다. 이런 포인트. 근데 여기는 나중에 외장 씌우면 좀 가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완전히 굽혀졌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인데 그 안쪽으로도 축이 하나 있어서 거의 90도 가깝게 손목을 꺾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허리. 솔직히 말하면은 이 PG 얼리시드 뉴 건담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허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가동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일단 해치 오픈을 먼저 할게요. 해치 오픈을 하면 이렇게 서브 프레임까지도 이렇게 해치 오픈이 됩니다. 그럼 콕피트 블록이 하나 남죠. 이 상태에서 가만 보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이상의 프레임, 관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동. 허리 자체는 축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연결부가 크게 회전을 해줍니다. 꽤나 많이 움직여주는데 나중에 외장 씌우면 여기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흉부에서 흉부를 숙이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또 허리 쪽이랑은 별개로 흉부 자체가 가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콕피트 블록. 여기 빨간 색깔의 애칭 스티커 붙은 부분이 축입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서 콕피트를 잡고 움직여보면은 콕피트 블록 자체가 가동을 하면서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 통해서 역시나 뒤쪽으로도 조금이지만 가동을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쪽, 여기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허리를 좌우로 스윙할 수 있는 축이 콕피트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프레임이 일정 움직이면 간섭이 돼가지고 막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스윙 축 이외에 허리를 잡아주는 다른 관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윙 축 위로 바로 흉부로 올라갑니다. 아예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윗부분은 콕피트랑 흉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이 뒤에 스윙 축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상체, 나중 가면 무장도 다 달아줘야 되는 이 상체 하중을 허리 뒤에 있는 좀 두꺼운 축 하나가 다 받는 격입니다. 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요. 옆에서 추가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없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이 허리 스윙에 뭐 락 기구가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 뭐 걸쳐두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 오로지 스탠드만이 이 허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무장을 달고 좀 큰 무장을 들고 하기에도 되게 불리한 구조예요. 근데 그 어떤 락기구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가동을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 뭐 LED 유닛 넣어야 돼서 분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부분 한번 보강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순적 코팅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보강 직후에는 튼튼하겠지만 장기간은 힘들겠지란 그런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아예 아마 이 부분을 뭐 합금을 써야 된다. 근데 합금도 이 구조에선 능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옆으로 스윙하는 걸 잡아줄 무언가의 락기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똑같은 구조에서 그냥 합금 파츠로 바뀐다 해가지고 온전히 모든 하중을 다 버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골반부, 이 허리랑 맞닿아 있는 이 흰 색깔 프레임 부분의 정중앙 부분, 여기에도 회전축이 있어서 허리 부분이 스윙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허리 부분과 마찬가지, 이 스윙하는 부분과 마찬가지 락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뒤쪽보다 축이 얇아가지고 더 약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체 단독으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 이 허리도 그렇고 이 골반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핀 판넬을 한 3개 이상 단다 그러면은 점점 이거는 못 버티고 처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보기 전에 또 하나, 허리가 좌우로 스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반에는 허리를 뒤로 들고 앞으로도 숙일 수 있는 그런 허리 중간을 띄울 수 있는 가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락기구가 없어요. 관절이 엄청 튼튼하냐? 그렇지도 않아서 이게 등에 뭐가 달리면 여기부터 슬쩍 벌어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게 일수인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좀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서인지 이 허리 부분도 이렇게 상체를 잡고 만져보면
골반 기준으로 되게 흔들흔들합니다. 꽉 눌러놓고 해도 흔들흔들해요. 뭐 이거는 소재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불안한 구조인데 일단 스커트들은 엄청 많이 가동을 합니다. 특히나 좀 재밌는 게 이 스커트는 사이드 스커트, 프론트 해서 같이 연결돼가지고 크게 가동을 해서 이제 다리 가동에 영향을 거의 안 주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는 평소에는 볼 조인트거든요. 빼보면 아예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깊게 밀어 넣으면 볼 조인트가 아니라 축관절입니다. 근데 살짝 뽑아주면 볼 조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참고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고관절 다리 앞으로 드는 거 그냥 단독으로도 90도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주 조금 더. 뒤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튼튼합니다. 자기 다리 정도는 버텨주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여기도 좀 불안해서 좀 그래도 살짝 흔들린다고 떨어지진 않네요. 불안합니다. 그때. 그리고 주의할 점, 가장 크게 주의할 점 중 하나인데 이 다리를 옆으로 드는 관절. 이 부분, 여기가 엄청 튼튼해요. 이 모든 관절 중에 제일 튼튼한 부분이에요. 허리가 이 정도 강도였으면 버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튼튼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잡고 그냥 움직이면은 지금 어디가 움직이죠? 이 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관절 프레임이 움직이죠, 지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면 좋으냐? 손가락 하나는 힘을 주고 이 윗부분을 지탱을 하고요. 허벅지를 짧게 잡고 이 위를 누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누르면서 가동을 시켜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내부 프레임의 부하를 좀 줄이면서 힘을 분산시켜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편하게 9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형태인 거고요.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힘을 안쪽으로 주면서 힘의 방향은 고관절 방향. 그래서 천천히 힘주면서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진짜 튼튼한 부분이라 조심해야 돼요. 그냥 휙 꺾어버리면 프레임부터 부러질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갈아내기에는 관절 내부를 갈아도 되긴 할 텐데 갈아내면 또 약해지니까 그거는 저는 반갑진 않네요.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 기믹도 있습니다. 이 고관절 프레임이 후들후들하는 이유입니다. 골반 자체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처럼 뒤틀려요. 앞쪽이 밑으로 오고 뒤가 위로 올라가듯 뒤틀리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빼서 보면은 이 뒷부분, 이 은색깔 링 안쪽을 잘 보면은 뒤틀리면서 안쪽에 락이 하나 풀립니다. 이 톡 튀어나온 이 프레임 보이세요? 얘가 이 골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골반을 잡아줘요. 이 핀이. 근데 뒤틀면서 이 핀이 튀어나오면서 락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밑으로 내려와요. 락이 걸린 부분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이 프레임 안쪽에 돌기 하나 보이죠? 이거를 이 핀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잡고 있는 부위의 두께가 어떤가요? 다리의 무게를 그렇게 막 대단히 지탱할 것 같진 않죠. 그래서 다리 그냥 들면 부러질 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엄청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근데 또 열받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여기 프레임이 살짝 벌어졌죠. 지금 조립을 해놓은 건데 이거 꽉 껴놓은 건데 계속 제가 만지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결합이 벌어져요. 여기 사이가. 왜 그래 이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니까 여기도 주의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리 다시 끼우고 보도록 합시다. 골반을 다시금 비틀고 락이 풀렸어요. 근데 이 부분의 이 링, 이 가동축 여기가 강도가 엄청 세지는 않습니다. 스무스해요. 그래서 빼보면 자기 다리 강도를 못 버티는 정도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축이동하는 부분이. 근데 반대쪽은 또 튼튼해요, 생각보다. 빼보면 그래도 좀 처지는 거는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좌측 고관절 축이동보다는 우측이 좀 더 튼튼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축이동을 해서 골반을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빼고 다시 얘를 돌려놓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골반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여기도 천천히 들어보면은 엄청 많이 움직입니다. 90도 이상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지 마세요. 아까처럼 주의사항을 하면서 해도 이 상태에선 다리 옆으로 들지 마세요. 되게 튼튼하잖아요. 다리 옆으로 들 때는 다시 프레임을 제자리로 가서 락을 다시 걸어놓고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불안한 부분이라 저도 여기 이 기믹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릎 꿇기 할 때나 좀 쓸까 싶은 그런 부분?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역시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가 좀 처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 일단은 그래도 꽤나 튼튼한 편, 이 정도면. 그리고 무릎은 여기 역시 연동이 엄청 많이 돼서 한번 움직여 보면은 가동, 안쪽에 실린더가 가동을 하고 허벅지 쪽에 연동돼가지고 여기 외장이 들리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앞에서 허벅지에 실린더 가동, 무릎에 실린더 가동, 종아리도 연동, 무릎 연동 쭉쭉쭉 벌어지면서 프레임 자체가 다 연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었던 디테일도 노출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득 찬 형태의 무릎 가동을 볼 수 있어요. 어디 하나 빈 곳이 없습니다. 이 안쪽도 역시나 플라스틱 스티커 부착한 그런 디테일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요. 실린더 가동 전부 다 제대로 됐고요. 굉장히 멋진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앵클 가드 프레임들이 막 가동을 해주니까 편안하게 공간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엄청 편하게 회전축, 발목 앞뒤 가동, 그러면서 이 앞쪽에 있는 실린더는 연동해서 가동되고요. 그리고 발목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뻗고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연동돼가지고 지금 굽히는 쪽이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니어도 살짝 노출되면서 움직여주는 게 아주 볼만하고, 발가락 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굽혀주는 게 가능하죠. 물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사선으로 축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발목 가동하면서 움직여주면은 발목도 충분히 많이 꺾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프레임 상태에서 고관절 축이동이랑 이런 거 다 써서 무릎 꿇기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딱 포즈 취해놓으면 멋지긴 진짜 멋져요. 엄청 멋져요, 그쵸? 그리고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애니에서 정비받던 느낌의 그 구도로 한번 로우 앵글로 한번 쓱 봅시다. 콕피트 해치 열어놓고 팔 벌리고 손가락 벌리고 그대로 서서 정비받고 있는 느낌. 살짝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멋진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냥 끝내긴 아쉬우니까 실드랑 라이플도 들려줘 봤는데요. 야, 이게 프레임 상태에서도 이게 멋이 나네요. 와우, 이건 좀 놀랍긴 하다. 그냥 뭔가 프레임 디테일에 기압이 엄청 들어있다, 어마어마하다, 프레임 보는 재미가 있다,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또 이렇게 무장 들려주고 보니까 또 이것도 이것대로 멋진데요? 외장 씌우기 아깝긴 하네요. 그대로 지상 라이플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피지가 이 정도 액션력, 프레임 상태긴 하지만 멋진 모습, 좋긴 하네요, 이거는. 그럼 1편의 마무리는 프레임 상태로 핀판넬까지 달고 스탠드까지 올린 상태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핀판넬의 본격적인 장착 방법이나 무장의 장착 방법 이런 것들은 이후에, 무장은 2편에서, 핀판넬은 3편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약간 리뷰 순서가 그거 같네요. 옛날 극장판에서 공개되던 그 뉴건담 프라모델 순서. 핀판넬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이었어요. 극장판이 공개되면서 핀판넬이 정보가 해금되면서 프라모델도 나왔단 말이죠. 그전엔 핀판넬 없는 유건담을 발매했었어요. 약간 그 느낌? 핀판넬 없이 일단 리뷰 2편 진행하고 막판에 다 달아줄 그럴 계획. 아무튼 이렇게 해서 PG 얼리시드 뉴건담의 리뷰 1편 프레임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리뷰 내에서 이야기 못한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제가 이번 PG 얼리시드 뉴건담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얘기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 남아요. 뭐냐면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은 있었는데 뉴건담에 없어진 거. 단계별 프레임 조립.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의 매뉴얼을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장 펼치면 짠! 페이스 빌드 해가지고 프레임부터 1, 2, 3단계로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가가지고 해치 오픈까지 막 요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뉴건담에는 이게 없어요. 단계별로 조립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프레임 완성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 그대로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좀 귀찮긴 하더라도 뭐 여기서 금색이나 은색이다, 은색 프레임들은 다 떼어낸 상태가 뭐 페이즈 2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매뉴얼상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기분의 차이도 좀 크잖아요. 뭐 아무튼 있던 게 없어지니까 좀 서운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리뷰 마무리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프레임 디테일, 모든 디테일이 이건 형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하는 듯한 진짜 최대 기압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프레임부터 이 정도의 정보량, 이 정도의 디테일, 이 정도의 기압이 들어가 있는데 외장을 씌우면
저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간다라는 게 좀 조립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프레임 상태로 전시해놓고 싶다 느낀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정도로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뭐랄까 역시 가동 부분, 가동 액션이 되게 잘 나오고요. 가동 범위가 다 넓어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피가 커진 것에 대한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관절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나 허리 스윙하는 부분과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의 가동 기믹들, 스윙도 그렇고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즈 취할 때 크게 필요 없을 텐데. 근데 뭐 소체 단독으로만 뒀을 때는 문제없이 다 작동을 하고 강도도 문제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완전 무장을 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레임 딱 봤을 때는 대박이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저는 2편 외장 그리고 무장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시!